저 원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원에 대한 그 식이 이제 그러니까 원에 대한 식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걸 배우려면은 우리 원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원의 정의가 뭐지? 원의 정의? 동그라미 말고 원의 정의가 뭐야? 어? 원의 정의라는 거는 그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래서 그런 걸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에는 이제 그 정점이라는 거를 이제 뭘로 둘 거냐면,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0,0이라고 좀 놔볼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하면 0,0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그 같은 거리를 일단 R이라고 할게. 이걸 보통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점을 일반적으로 X, Y라고 이렇게 두면, 그러면 요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자, 거리는 루트에 x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y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반지름 r과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겠지. 됐어? 그 요거 이제 양변 제곱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이게.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우리가 원의 기본형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그 어떤 직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이제 식을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에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그런 작업을 좀 할 건데, 거꾸로 그거 가지고 식도 만들 거고 할 건데,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너네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이거 꼭지점 좌표가 얼마지? 1,3이지. 요거 0 되는 x값 쓰고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이제 꼭지점이잖아. 맞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찾는 방법이랑 똑같아. 얘 0 되는 x값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0. 얘 0 되는 y값은 0이잖아. 0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렇게 찾으면 돼. 자, 이게 중심 반지름 찾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동을 한 상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지금 중심을 0,0이라고 아예 결정을 해놓고 지금 식을 만든 거라서, 이게 이제 꼭 0,0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조금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a, b라고 한 상태에서 식을 구해보면, 마찬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똑같이. 오케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에 뺀 거의 제곱을 더하고 루트 씌우잖아. 양변 이제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r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심이 얼마야? 얘는 요 식에서 찾아보면 중심은 a, b겠지. 0 되는 x값은 a고 0 되는 y값이 b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r이잖아. 맞지? 요런 원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요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전개를 싹 해버리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r제곱까지, r제곱 넘겨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자,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원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지. 우리 그 앞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방정식 형태로 만든 거를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여기도 똑같이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놓은 형태, 방정식 형태를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제 A, B, C 좀 복잡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좀 대표적으로 얘를 그냥 A로 치환을 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는 통째로 상수니까 이걸 C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원의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됐어? 요게 이제 원의 일반형. 그래서 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 A, B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R인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이 있고, 그지? 다 풀어 헤친 거.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걸 제일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지금 기본형하고 표준형 같은 경우는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형이란 말이야, 일반형. 일반형 상태에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거는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살짝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일반형 상태의 식을 표준형 상태로 돌려서 여기서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후에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래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자,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자, 이거의 중심과 반지름을 좀 찾아보래.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 여기 필요한 게 얼마가 있어야 되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뒤에 얼마가 필요하냐? 플러스 4가 필요하지, 그지?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잖아. 그지?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빼주는 것도 해줘야지, 그지?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번엔 16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남은 숫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지? 그럼 앞에 있는 3개씩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2의 제곱에 y-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3인가? 그지? 넘기면 는 23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중심은 얼마야? 중심 좌표는? 2,4. 그 다음 반지름은 루트 23이라고 쓰면 되지.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중심 찾는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할 거야. 조금 더 줄여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걸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쓰기는 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할 거냐면 그냥 결과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x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완전 제곱식이.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y 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지? 이 결과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일단 x-2의 제곱을 쓰고 y-4의 제곱을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 마이너스 3, 얘는 상수니까 반대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를 플러스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얘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4를 더해주고 빼줬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이제 4를 더해주고 빼줬다라는 게 아니라 4를 양변에 똑같이 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양변에 똑같이. 어차피 이해할 거니까. 그치? 애초에 오른쪽에 더하겠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16도.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과 이게 지금 절반이니까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갈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죠? 표준형으로. 그럼 어떻게, 뭐라고 쓸 수 있어?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은 y 플러스 3의 제곱. 그냥 절반으로 바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반대로 넘기고 1. 그 다음 이게 절반이니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여기다 더하겠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훨씬 빠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중심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더하면 14, 루트 1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공식처럼 저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할 거야. 좀 빨리 해서.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처음,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 쪽에서 이렇게 은근히 좀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 요걸로 한번 볼까? 지금 요 일반형 상태를 잘 보면 이 식은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렇지 않아?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조건이 좀 더 있어. 조건이 좀 더 들어가야 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네 나중에 고3 때 이제 저런 것도 있어.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도 마찬가지 x, y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2차식이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조건, 그거 중에 첫 번째 조건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오케이? 자, 이게 식이 나온 게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온 식이 x제곱, y제곱이잖아. 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어떤 개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얘도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제 둘 다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해하지?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되나? 그냥 항의 종류라고 할까? 항의 종류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x제곱하고 y제곱항은 당연히 있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2차식은 돼야 되니까. 맞지? 근데 x항은 없어도 되지.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잖아. 왜냐면 지금 있다는 건 이런 식의 형태고, 없다는 건 이런 식의 형태니까. 맞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y도 마찬가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이런 항은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항은 있으면 안 되지. x, y가 섞여 있는 항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 구조상. 그치? 구조상 나올 수가 없는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조건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조건인데, 마지막 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당연히 반지름은 길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거를 굳이 조건으로 쓰는 이유는, 사실 이게 너네가 지금 요 고등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긴 하는데, 반지름이 양수인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고, 반지름이 0인 거를 우리가 그냥 점1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점이잖아. 하나의 점. 그리고 반지름이 음수인 경우가 있어. 이런 걸 허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음수라는 게 없잖아.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앞에서 허수 배웠던 것처럼 허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요것만 배우니까 일단 요 조건을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의 형태를 주어지고, 여기 뭐 a를 넣고 뭐 1-a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 원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뭐 a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마지막 거란 얘기야. 이해하지? 뭐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이렇게 있다 해볼게. 이런 2차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A, B, C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A는 얼마가 돼야 돼? 1. 같아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이런 건 없어져야 되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C가 이제 반지름에 관한 내용이야. C가. 그럼 얘를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 된다고 했으면 얘 없어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에 y제곱에 4x 빼기 10y 플러스 c는 0이잖아. 여기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반지름을 찾아야 돼. x제곱에 그 다음 x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c 넘기면 마이너스 c에다가 절반들이니까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플러스 29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그냥 얘가 0보다 크면 돼. 얘가.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어차피 R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반지름 제곱도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야? C는 2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응,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일단 1번을 잠깐 보면 자, 원의 중심이 y는 2x 위에 있고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래. 자, 해볼게. 자, 이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한번 보자. 일단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대. 그럼 내가 중심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중심의 그 좌표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니까 뭐라고 쓰면 좋겠어? A, 2A, 그치? 이렇게 쓰면 되지. 요 위에 있다 했으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원이,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Y는 2X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A, 2A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원 위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중심에서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어때? 여기까지 거리가? 같겠지. 반지름으로 같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주면 돼. 이렇게. 이해하냐? 그럼 거리를 한번 구해봐봐. A, 2A에서 A까지의 거리. A가 지금 마이너스 1,3이니까 루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잖아.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루트에 여기서 B까지 거리 구하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일단 루트 사라지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4A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그 다음 더하기 4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4. 그래서 A제곱하고 4A제곱은 다 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 8A도 없어지겠네. 그치? 8A도 사라지네. 이렇게. 그치. 그치, 8A 사라지지. 잠깐만, 담았어. 뭐지? 왜 이렇게, 담았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씨. 어떡하지, 이거? 씨. 야, 담았어. 갑자기 근육이 왜 이렇게 당기지? 씨, 큰일 날 뻔했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가 얼마야? 그 다음에 넘겨볼까? 요거 더하면 9랑 1 더하면 10이니까 넘기면 이거 빼면은 6이잖아. 6 더하기 4면 또 10이잖아. 그럼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구했네. 맞지?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니까 뭐 요따가 대입을 하든 계산하면 반지름도 나오겠지. 그래? 어차피 우리 찾고 있는 게 반지름이니까 요따 대입해볼게. 여기다. 그럼 얼마냐? 와씨 미쳤네. 대입은 얼마야?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대입. A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어우, 쉣, 왜 이러지? 여기 0이지? 맞지? 이거 대입하면 얼마야? 25? 그치? 25의 루트니까 5가 되겠지. 반지름은 5라고 할 수 있지. 됐어? 되지? 왜 이러지? 어우, 진짜 미치겠네. 반지름 5, 이렇게.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거 문제를 풀 때 이 원의 방정식 쪽도 마찬가지고 앞에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긴 한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니네가 이 문제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너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좀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풀면 된다고. 알았지?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씨,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우와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씨, 왜 이러지? 야, 여기가 땡기는 건 뭐냐? 여기가 너무 아픈데 여기? 왜 이러지? 누워있으라고 여기? 이 새끼 누워있으라고?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가? 여기 근육이 지금 자꾸 막 땡기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아파. 씨, 아픈데 웃지 마. 나 지금 나만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러지? 씨, 짜증나네. 일단 볼게. 그냥 축에 접하는 원인데, 자, 이거는 이제 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축하고 Y축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종류는 근데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그 특징이 좀 있어. 그 특징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X축이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볼게. 말 그대로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거잖아. 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특징이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이 원의 중심을 A, B라 했을 때, 여기의 좌표가 A고, 그 다음 여기 좌표가 B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 요 길이? B랑 같지? 그치?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B와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b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표준형 같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x-a제곱에 y-b제곱에 r제곱이었잖아. 문자가 몇 개였어? a, b, r이니까 3개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문자가 2개로 줄어드니까 조금 더 구하기가 쉽겠지. 그치? 왜냐면 원래 문자가 3개 있으면 문자 3개를 구하려면 식도 3개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자가 2개로 줄면 식도 2개만 있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은 1사분면에서 X축에 접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을 B라고 쓸 수 있지만 거꾸로 밑에 이렇게 접하면 반지름을 B라고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중심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지금 A는 똑같으니까 그냥 A, C라고 한번 해볼까? 중심을 이렇게 여기가 C잖아. 그럼 반지름을 내가 C라고 할 수 있나? C라고 말해도 돼? 안 되지. 왜? C가 음수니까. 그치? C가 음수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C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게 어떤 사분면에서 X축에 접하는지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도 좀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정확하게는 절대값 B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 절대값 B로. 그러면 이제 항상 양수니까. 됐어?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y축. 자, y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사분면 쪽에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그림이거든. 자, 여기 중심이 마찬가지 a, b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a고 여기 y좌표가 이제 b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a랑 같겠지. 지금 그림에선. 맞아?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사분면에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a라고 반지름을 얘기했지만 얘가 또 반대쪽에 있다고 하면 a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절대값 a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앞에 거랑 똑같이. 됐어? 근데 이것도 문자가 이제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쉽겠지. 구하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있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거의 특징은 더 좋은데,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심 좌표. 지금은 내가 또 마찬가지 1사분면의 예시를 들고 있긴 한데 일단 중심 좌표. 1사분면이라고 치면 중심 좌표를 내가 a, a라고 써도 괜찮지. 그렇지 않아? 똑같잖아.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그럼 이때 반지름은 또 얼마야? 반지름은 a겠지. 그치?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만 있는 거잖아. 하나만. 그러니까 훨씬 구하기가 쉽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 원의 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중심이 a, a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마찬가지 절대값 a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됐냐? 오케이. 자, 근데 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내가 1사분면에 또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2사분면에 접했다고 생각해봐. 2사분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했다고 해봐. 그럼 이때는 이 중심의 좌표가 a,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는 x, y가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가. 그치? x가 음수고 y가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논다는 건 내가 a를 음수로 봤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a, a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어차피 상관없어. 이렇게 놓든 상관은 없어. 어차피 풀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a 값이. 이해하지? 그리고 3, 4분면에 접했다고 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 4분면에서 접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얘는 뭐 -a,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냥 a, a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 a를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 4, 4분면에서 접하는 거는 뭐야? a,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 -a, a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해하냐? 그러면 지금 이 1, 2, 3, 4분면을 다 봤을 때, 이 4, 4분면까지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1, 4분면, 3, 4분면은 부호가 어때? 둘의 부호가. x, y의 부호가 똑같잖아. 얘는 둘 다 음수고 얘는 둘 다 양수잖아. 그리고 여기랑 여기 2, 4분면, 4, 4분면은 부호가 반대지. 그치? 얘가 x가 음수면 y가 양수고 그 다음 여기가 x가 양수면 y는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식을 너네가 표현을 할 때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1사분면이나 3사분면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있다 그러면은 식을 하나는 바꿔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꾸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 상관없어. x를 바꿔도 되고 y를 바꿔도 돼. 알았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만약에 몇 사분면에 있는지조차 몰라. 아예.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둘 다 써서 계산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합쳐서 나온 식이 이건 거고 1사분면, 3사분면 합쳐서 나온 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 얘네들은 부호가 x, y가 같고 얘는 다르니까. 됐어? 이해하지? 자, 요게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보자.
그다음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유형에 가까운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형 쪽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있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근데 자취의 방정식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딱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평면 위에 A, B 두 점이 있는데, A, B, PA와 PB를 M 대 N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율이 M 대 N인 그 P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좀 유명하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A가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B를 뭐 5,0이라고 할까? 그냥 X축 위의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자, 얘를 1대2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볼게. 선분 PA 대 선분 PB가 1대2를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A가 한 요쯤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1대2가 되는 그 점은 일단 한 요 정도 있겠지. 그래야 1대2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당연히 지금 선분 AB 위에 있는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올라가서 이 정도도 괜찮지. 1대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을 다 그려서 연결을 쭉 해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1대2. 여기도 1대2, 1대2. 아니지. 거꾸로지. 그치? 멍청했네. 요렇게가 아니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야 1대2가 되겠지. 그렇지. 이쪽으로 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맞냐? 그치? 응. 그러니까 1대2. 그 다음에 1대2, 1대2. 어디를 가든 다 1대2.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도 1대2잖아. 맞지? 1대2. 계속.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원의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어? 유명해.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아예.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원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근데 이 원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치? 이놈을. 그리고 이쪽 반대편, 그러니까 이 선분 AB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거는 선분 AB의 1대2의 무슨 점이야? 밖에서 분할했으니까 외분점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 점을 Q라고 하면 P하고 Q가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름의 양끝점. 오케이? 자, 그럼 지름의 양끝점을 알고 있을 때 원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왜냐면 이게 지름이다 보니까 이거의 중점이 당연히 이 원에 뭐야? 이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중심 알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까지 다 알잖아. 그럼 우리가 10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이 3,5가 나오고 반지름이 만약에 4야. 그럼 이걸로 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x-3의 제곱에 y-5의 제곱에 반지름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 내분점은 어떻게 될까? P의 좌표, 내분점은 둘이 더하면은 3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3, 0이니까 얘는 1,0이라는 게 나오네. 맞지? 1,0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분점도 한번 찾아볼게. 자, 이번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5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7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결국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요 P하고 Q가 요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의 중심 좌표 찾을 수 있잖아. 중점 좌표. 맞지? 자, 이거의 중점 좌표 어떻게 되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나오지.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같은 거니까. 반지름 얼마야?
물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예시 들은 거는 얘네가 지금 다 x축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y가 다 0이니까. 그럼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빼면 되지. 얼마? 4 나오지, 그지? 반지름 4란 얘기지. 4. 그러면 중심 이렇게 나오고 반지름 4인 원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제곱, 그지? 0이니까. 요거는 반지름 4니까 16이라고 쓰면 이 원의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냐? 이렇게 구하면 돼.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하는 방법이야. 요게 기본이야. 요 유형에 대한 기본이 이거야.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는 편이야. 일단 가장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자면, 지금 선분 AB, 그러니까 점 A하고 B가 나와 있잖아, 정확하게. 그랬을 때, 그러니까 P는 그리고 지금 요 원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모두 다 P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PAB의 최대. 그러면 잘 봐. P가 여기 있을 때 삼각형 PAB는 이렇게 나올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P가 어디 있을 때 제일 넓이가 크겠어? 어디쯤에 있을 때 제일 클 것 같아? P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커?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제일 커? 어디? 제일 위에. 그 제일 위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위로 올렸을 때 여기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걸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는 게 높이일 거 아니야. 제일 크려면 P가 여기 있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높이가 뭐일 때? 높이가 뭐일 때? 반지름일 때. 그치? 높이가 반지름일 때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선분 AB 곱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각 PBA가 최대일 때에 그때 무슨 뭐 선분 PB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PBA가 최대일 때. 각 PBA라는 거는 이런 거지. 요 각이잖아. 이게 최대일 때. 그럼 이 각이 제일 클 때가 어떨 때일 것 같아? 각이 제일 클 때가. 어떨 때일까? 일단 P가 좀 위쪽에 있으면 좀 크겠지. 그치? 근데 어떨 때, 요 때가 제일 큰가? 이때 각이? 이렇게가? 어때? 이때가 제일 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삼각형 PAB가 최대일 때 그 P가 여기 있으면 이 각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옆에 보이잖아, 옆에. 이때가 각이 좀 더 크잖아. 그치? 근데 이때가 어떨 때야? 이 원과 뭐 할 때? 접할 때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이 각이 클 때는 접할 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가 아니라. 이해하지? 응. 그래서 그때 PB 구하라 했으니까 접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요거 구할 수 있는 건 기본이야. 기본. 맞지? 요건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맞지? 자, 4번을 잠깐 보자. 자, 이 그림같이 2,0에서 x축에 접하는데, 이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겠지. 자, 그리고 저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m 플러스 n 루트 5일 때 mn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의 식을 대충 만들 수 있어. 중심은 모르지. 중심은 몰라. 근데 2,a라고는 쓸 수 있지. 중심, x좌표는 2가 확실하니까 2,a라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 a지. 그치? 왜냐면은 요만큼 반지름인데 요게 지금 그 x좌표,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잖아. x축에 접하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2,a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a와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우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돼. 그럼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2-2a 더하기 2. 요게 반지름 a와 같다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은 얘는 4인데 얘를 그냥 내가 2a-4로 써도 괜찮지. 맞아. 어차피 뭐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씌우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루트 5a라고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2a-4는 이거 양변 제곱하지 말고 뭐 루트 5a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5a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두 가지로. 맞지? 두 가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넘겨볼게요. 좀 까다롭네. 자, 루트 5-2의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 근데 얘는 당연히 지금 뭐야? 대충 계산해보면 a가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얘는. 대충만 봐도. 요게 지금 뭐야? 요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근데 얘 음수잖아. 그럼 a가 음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맞지? 버리면 되지. 왜냐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이 1사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가야지. 이거는 루트 5를 넘기면 루트 5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는 반대로 넘기면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게 맞겠네. 그래서 a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4라는 걸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정리를 하면은 얘는 유리화하면 5 빼기 4니까 1에서 4에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계산하면 8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치? 맞지? 그래서 m, n은 각각 8하고 4니까 절대값의 합은 12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맞지? 잘 구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기억하냐 혹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랑 b'y 플러스 c'은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k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점을 하나 문제에서 주어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니까 하나를 더 주어줘서 요걸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는 뭐 그런 식의 유형이었잖아. 맞지? 똑같아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교점 두 개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는데, 자, 하나의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일반형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쟤랑 패턴이 똑같아.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x제곱에 y제곱에 a'x에 그 다음에 b'y에 그 다음 c'은 0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럼 이제 이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너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크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쟤랑 똑같아. 둘이 이제 더한 다음에 똑같이 k를 붙일 거야. 아무데나. ax 플러스 by, 그 다음 플러스 c. 그 다음 k의 x제곱에 y제곱에 a'x에 b'y에 c'까지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돼. 됐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 마찬가지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교점 두 개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랑 또 다른 점이 마찬가지 하나 더 주어질 거야.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점 세 개를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너네 그런 거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너네 외심을 배웠잖아. 그치? 외심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 예각 삼각형하고 직각 삼각형하고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다 달랐지. 그치? 근데 이 각각의 어찌됐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건 딱 오로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삼각형의 외접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면 이제 이게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얘랑 패턴이 똑같이 하면 돼. 됐지? 요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두 원의 교점은 저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로 나오긴 하겠지. 맞아?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통현이잖아. 왼쪽 원에서도 얘가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이잖아.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둘이 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요 식에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빼면 돼 그냥. 빼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xy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데 그냥 그게 답이야. 오케이? 됐지 경민아? 그치? 됐지 경민아? 그치? 됐지 경민아? 그치? 됐지? 그냥 이렇게 외워. 딱히 증명은 안 할게.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나와있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통인 현이라고 하잖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 이거 둘이 그냥 빼는 거지, 지금. 그치? 빼고 있지. 빼면 이제 XY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원 O'을 제외한 원의 방정식은 이거래. 이렇게. O'을 제외한다는 거는 요게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k가 0 돼버리면은 이걸로 나오잖아. 그치? 이 원으로 나오잖아. 근데 0이 일단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다른 경우에서는 요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원이 나올 수는 없겠지. 얘가. 요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치? 7번 한번 볼게. 자, 이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공통현이 아니라 그 뭐야, 저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방금 그 공식을 사용하려면 얘를 일반형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일단 4만 좀 넘겨볼게.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전개를 할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4y. 그 다음에 상수 16에다가 4 더하면 20인데 우변에 26 넘겨서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쓸 수 있네. 됐어? 그러면 이제 그 k를 여기다 붙일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y 마이너스 6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주면 이 식이 이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또 뭘 지난대? 5,0을 지난다고 나왔지. 그치? 그럼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입을 해보면 25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8, 5, 40 그 다음 0에다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k에 25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만족하는 k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1이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21k잖아. 그럼 k 값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맞아? 그래서 k에다 1 대입하고 정리만 이제 해주면 돼. 1 대입하고 정리만. 자, 1을 대입하면은 x제곱이랑 x제곱 더해서 2x제곱. 그 다음 y제곱 마찬가지 더해서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플러스 4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y제곱 개수는 일단 보통 1로 표현을 하니까 2로 다 약분을 시켜주면 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됐어? 이게 이제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요거랑 0,5까지, 5,0까지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때 이거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의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x-2의 제곱이랑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5 넘기면은 는 5에다가
절반들이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1에서 10 나오겠지. 10. 그지?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이라는 얘기니까 넓이는 10파이가 답이겠지. 파이 r 제곱이잖아. 됐어? 응.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할만하지? 아니야? 할만하잖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그림처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너네가 옛날에가 아니지. 앞에 이제 기말 범위에 들어가겠네. 2차 함수. 2차 함수 앞에 부분에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라는 걸 너네가 배웠잖아. 얘도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조건은 둘이 연립을 했을 때, 그러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 직선을 연립해서 나온 그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교점이 이제 근이 되니까 근이 두 개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교점 하나니까 중근 나온다고 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치? 허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었잖아.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두 점, 한 점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물론 이것도 판별식을 쓸 수도 있어. 이건 종류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야. 판별식을 이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원하고 직선하고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직선의 식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나오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원의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뭐 물론 이제 이게 지금은 내가 가장 기본형으로 썼지만 이게 이제 물론 표준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둘이 연립을 하면 x에 관한 그 2차 식이 나오긴 하지. 2차 방정식이. y 대신에 이걸 통째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오잖아. 맞지? 거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식을 쓰기가 좀 더러운 게 식이 좀 복잡해.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간단하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게 둘이 연립한 거에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복잡하게 나와. 식이.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있긴 한데, 방법이 판별식이 요 밑에 있긴 한데 이 판별식을 안 쓰고 첫 번째 방법을 쓸 거야. 이걸로. 이게 훨씬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제 재보는 거지. 거리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는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더 짧잖아. 맞지? 그래서 거리를 보통 우리가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경우는 D가 R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은 거지. D와 R이 같잖아. 그리고 마지막은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지. 두 점하고 한 점하고 안 만나는 거.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이게 훨씬 간단해. 그래서 요걸로 갈 건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랄까 4라는 요런 원이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이거랑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두 놈의 이제 위치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하래.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인지 안 만나는지 조사를 좀 해보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원의 중심을 끄집어내서 0,0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2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거랑 반지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일단 요거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x-y 플러스 2는 0으로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절대값 002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 유리화 하면은 루트 2로 나오지. 그치? 그럼 루트 2는 반지름 2보다 어때? 반지름 2보다 더 짧잖아. 맞지? 그러면 몇 번째 경우란 얘기야? 첫 번째 경우란 얘기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풀 거야. 알았지?
판별식은 너무 더러워. 사실 이거는 뭐 그나마 식이 좀 간단하니까 판별식을 써도 괜찮은데, 근데 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미지수가 들어가서 이제 뭐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더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로 갈 거야. 알았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찾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기억하면 돼.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판별식은. 그 다음에 이 10번을 잠깐 보면 이 직선이 두 원과 모두 만나지 않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래. 모두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이 세 번째 경우잖아. 거리가 반지름보다 긴 경우. 그래서 각각 해주면 돼. 원이 두 개 있으니까 둘 다 안 만나야 되니까 각각 해주면 돼.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1이지.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 저건 이따 찾자. 일단 요거 먼저 할게. 자, 그리고 저 직선은 mx-y 플러스 2는 0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좀 구해주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넣고 2. 요게 이제 반지름 1보다 길면 되지. 안 만나야 되니까. 그치? 요거 정리를 좀 해보자. 자, 곱하면은 절대값 2는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이거는 둘 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지. 그치? 양수니까 제곱해도 돼. 제곱하면 4는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고 4 넘기면 다시 m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다시 또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지. 앞에서 배웠던 거. 앞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그래서 얘를 저 인수분해를 하고 m 플러스 루트 3하고 m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봐야지.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뭐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지? 그리고 9 넘기면 마이너스 9에다가 이거 제곱에 제곱 더하니까 플러스 9에 플러스 4니까 반지름 2 나오네. 맞지? 4가 나왔으니까. 그럼 중심은 3,2에다 반지름은 2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똑같이 이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그냥 절대값 3m이네. 얘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안 만나야 되니까. 곱해. 절대값 3m 얘가 이제 2루트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대. 제곱할게 또. 어차피 얘도 절대값이니까 양수잖아.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얘가 이제 4m제곱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넘겨보면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5m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이것도 또 2차 부등식이지.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루트 5m 마이너스 2하고 루트 5m 플러스 2로 가능하겠네. 자, 이번엔 0보다 크니까 이거를 풀었을 때는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루트 5분의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일단 루트 5분의 2라는 거는 루트 5분의 2는 요거 유리화를 좀 해주면 5분의 2루트 5니까 이거 대충 얼마야? 2루트 5가 대략 얼마냐? 2루트 5가 루트 20이잖아. 루트 20이면 대충 4점 얼마인가? 그치? 4점 얼마? 그럼 4점 얼마를 5로 나누는 거니까 0점 얼마라고 할 수 있네. 맞지? 그러면 얘가 루트 3이 1점 얼마니까 얘가 좀 더 크지? 그래서 일단 범위를 공통범위 찾으려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보다 크니까 5분의 2루트 5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통범위는 두 가지가 나오네. 이쪽 하나 그리고 반대쪽 이쪽 하나.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써주면 답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보다 작다. 또는 5분의 2루트 5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지. 됐어? 요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판별식으로 했을 때는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 이거보다. 왜냐면은 y에다가 어딨냐? 요 첫 번째 저 식에 y 대신에 m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그거 대입해서 전개한다고 하면 m제곱, x제곱 막 해서 엄청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 쓰기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원의 방정식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이 아마 너네한테 제일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하고 저 직선이 이제 접하는 경우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얘기야. 접하는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어.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 이걸 다 외워야 되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원이 하나 주어지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과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 기울기가 2니까 정해졌잖아. 기울기는 한 이 정도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얘랑 접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디도 있겠어? 기울기가 2면서 접하는 건 이 반대쪽에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맞지? 평행하게.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항상 이 직선이 2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개가 나와. 2개가. 그래서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구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대충 2x라고 쓸 수 있고, 뒤에 y 절편은 모르니까 이제 n이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까지, 접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뭐랑 같아? 접하니까. 반지름과 같겠지. 그치? 반지름. 그거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거리를 구하면 2x-y 플러스 n은 0이고, 자, 지금은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n 이렇게 나오지. 얘가 반지름 2와 같은 거지. 그러면 절대값 n은 2루트 5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2가지로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2개 나왔지.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기울기가 2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냐? 이 방법을 외워야 돼. 이 방법을.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책에는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 공식을 사실 대입하면 굉장히 쉬워. 공식으로 이용하면 되게 쉽긴 한데, 지금 여기서 공식대로 그냥 해보면 y는 mx니까 m 값이 지금 2잖아. 2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r이 또 반지름 2니까 2 루트 m제곱 4 플러스 1에서 바로 나오긴 하거든. 이렇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공식에는 단점이 좀 있어. 단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 이건. 그러니까 중심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 답이 달라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건 0,0일 때 이 공식을 사용하고 0,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제일 좋긴 해. 그게. 왜냐면 저거 하면 되게 빠르긴 하잖아, 솔직히. 그지? 그러니까 그걸 니네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0,0이네? 그럼 이거 해야겠다. 이 공식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외워도 상관없는데, 난 그게 좀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냥 이 방법을 외워. 이건 어떨 때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중심이 어떻게 변하든 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 2번째. 이거 이제 지우자. 자, 2번째는 이제 원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대. 그리고 요 원 위의 점 3,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3,4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3,4라는 거를 한 이 정도라고 치면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상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그림상 여기를 지나면서 접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맞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1번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어. 1번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4니까 여기 원의 중심도 0,0이라는 걸 알고 반지름은 5라는 걸 또 알잖아. 25니까 여기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의 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는 모르기 때문에 m이라고 두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5와 같다라고 하면 m 값이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식이 좀 복잡해. 얘가 좀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자, 0,0에서 3,4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얘가 접점이기 때문에.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구할 수 있잖아. 요거의 기울기는 0,0에서 3,4까지니까 3분의 4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그리고 정리만 하면 끝이겠지. 됐어? 훨씬 간단하지? 그치? 아까 그 m이라고 두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썼으면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을 거야. m에 관한 2차식 나와서 이제 근해 공식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알았지? 그래서 마찬가지 이 방법으로 외우면 돼. 기울기 이용해서. 알았지? 됐지?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도 또 공식이 있지. 그치? x1x, y1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 자, 이것도 그냥 저거대로 하잖아? 그럼 이런 거야. 이게 x1이고 이게 y1이거든? 그리고 r제곱이 얘란 말이야. 그럼 그냥 얘는, 이거는 3x 플러스 4y는 25다라는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지. 공식을 사용한다면. 근데 마찬가지 단점은 뭐야? 똑같아. 원의 중심이 뭐일 때만 쓸 수 있어? 0,0일 때만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그치? 그래서 저것도 잘 사용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실제로 요거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긴 해. 이거 정리하면 이게 4 곱한 다음에 3 전개하고 막 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은 요 공식 있지, 요 공식. 이거는 근데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요건 외워. 이건 무조건 외워. 알았지?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주어지고 원 밖에 점이 있어. 원 밖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러면 접점이 당연히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접선이 2개 나왔으니까. 왜냐면 원 밖에서 이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다고 하면 이렇게 2가지를 그을 수 있잖아. 맞지? 딱 2가지 그을 수 있잖아. 그럼 접점이 2개 나오겠지. 그럼 그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 요런 게 좀 나와. 요런 게. 그렇지.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그치? 이거를 구하려면 잠깐만. 이걸 구하려면 그치? 이걸 구하려면 이 두 접선을 구해서 이 두 접선을 찾아서 요 원이랑 연립을 해서 AB를 구한 다음에 요 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그치? 조금 무식하게 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좀 복잡하게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 좀 쉽게. 잘 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밖의 점, 이 밖의 점을 내가 7,8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따 해볼게. 그러면
자,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잘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는 x2, y2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볼게.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지금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맞지? 자, 이거를 좀 이용을 하면,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지. 그지? 그리고 원 위의 점이 A가 있지. 맞지? 그러면은 저 공식을 이용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25라는 식이 있지. 맞아? 저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이지. 저 공식을 이용하면. 맞지?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할 수 있어? x, 2x 더하기 y2y는 25라고 하면 되지. 됐어? 근데 이 직선이 7,8을 지나지. 그리고 이 직선도 7,8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7, 8을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당연히 얘는 x, y니까 x랑 y에다 대입하면 한다고 하면 7x1 더하기 8y1은 25라는 식이 성립하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7x2 더하기 8y2는 25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지. 맞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자세히 보면 이 식은 요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7x 더하기 8y는 25라는 이런 직선에다가 x1, y1을 대입해서 성립한 거고 x2, y2를 대입해서 성립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지금 x1, y1 지나고 있고 얘가 x2, y2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거라는 얘기지.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 이걸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직선을 각각 구해서 연립해야 돼. 연립해서 A, B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걸로 또 직선을 만들어야 돼. 되게 복잡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형은 당연히 여기 중심이 거의 0,0으로밖에 안 나와. 왜냐면 여기서 좀만 더 틀어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0,0으로밖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얘는. 알았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이 유형이 있더만. 내가 문제 좀 풀어보다 보니까 뒤에 있더만. 있어 이거. 다시 해봐 너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자, 이거는 원이 하나 주어지고 원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방금 했던 거야. 원 밖의 점. 그러니까 원이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거랑 이거. 이걸 구하는 방법. 오케이? 자,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데 방법은 근데 1번이랑 똑같아. 방법은 1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볼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뭐 또 4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점이 그냥 여기 밖의 점이 예를 들어서 3,5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요까지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과 같겠지. 그지? 그거 이용해서 할 거야. 1번 방법이랑 똑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식을 이제 세울 때 기울기만 모르는 거니까 m의 x-3 플러스 5를 가지고 세우는 거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라고 해서 m 값을 찾으면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mx의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m 그 다음 플러스 5는 0이야. 그럼 원의 중심은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2니까 거리를 좀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5 얘가 반지름 2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정리해볼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9m제곱에 마이너스 15에다 30m 그 다음 플러스 25는 4m제곱 플러스 4니까 넘겨주면 5m제곱에 마이너스 30m 그 다음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m 값을 두 개를 구해주면 돼. 이렇게. 복잡하지?
그치? 근데 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제일 그래 어려워. 근데 방법은 1번이랑 똑같아. 근데 식이 좀 더러운 것 뿐이지. 됐어? 그치?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함정이 살짝 있는데, 지금 얘 그림을 봤을 때는 당연히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접선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지, 무조건. 그림상으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 점이 여기 붙어 있어. 거의 가깝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랑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 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m값이 얼마야? m값이 2 하나밖에 없지. 중근이잖아. 근데 접선은 무조건 2개라며. 근데 하나만 나왔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함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원 밖의 점 2,4라고 해볼게.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볼게. 그럼 마찬가지 이 접선도 2개가 나오거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와. 2개가 나오긴 해. 근데 잘 봐. 이 기울기는 지금 잘 모르긴 하지만 양수지. 확실히. 근데 이거는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지금 2,4잖아. 그리고 얘 2,0이잖아. 그럼 이 식은 x는 2란 말이야.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지. 아예.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형에서 이걸 풀었을 때 m값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왜냐면 직선이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나만 나왔다는 거는 아, 이런 x는 뭐라는 직선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지? 이거 이렇게 y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기울기가 0이지. 얘는 기울기가 0으로 나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었을 때 이런 y는 뭐라는 이런 식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기울기가 뭐 2 또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개가 나와. 근데 얘가 나올 때는 기울기가 없어. 하나가.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하나만 나온다면 아, 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사실 세 번째가 이런 함정도 있고 해서. 됐냐? 요게 제일 중요해. 사실 너네 아마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이번 기말 때 변별력으로 낸다고 하면 아마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이게 워낙 좀 이렇게 좀 어려워서. 맞지? 그러니까 요건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돼. 그 다음 13번 한번 볼게. 자,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과 이 직선이 수직일 때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하래. 자, 물론 이게 지금 중심이 0,0이니까 그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지. 그지? 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 사용한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는 직선의 식이 AX 플러스 BY는 5라는 식이 나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원하고 원 위의 점 A, B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을 이용할 수 있잖아. 지금은 0,0이니까 중심이. 그러면 여기서 얘랑 저 직선이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저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지.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은 얼마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B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 맞지?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 근데 우리 A, B라는 건 또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A에다 넣고 그 다음 B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대입하면 A제곱 A제곱에 그 다음에 아니지. 아니다. A, B를 대입해야지. 이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 A, B를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라는 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B랑 같다며.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4B제곱하고 B제곱 더하니까 이게 그치 5B제곱을 나오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b제곱은 1이라는 게 나오지. 그치? b제곱이 1이면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해서 넘기면 a제곱은 4가 나오니까 그래서 곱하면 4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좀 이용을 한 거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 근데 이걸 공식을 이용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공식을 이용 안 한다고 해볼게. 원 위의 점이 a, b야. 그럼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2란 얘기잖아. 쟤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맞지? 얘랑 얘랑 또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얘랑 결국 저 직선 마이너스 2분의 1x랑 저거랑은 얘랑은 평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게 지금 중심이 0,0이고 여기 a, b니까 그럼 이거 두 개로 기울기 구하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2b라는 식이 똑같이 나오긴 하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하면 되지. 됐어? 여기 끝이야지. 마지막. 자, 이게 마지막 개념인데, 자, 이거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쉬워. 의외로 되게 쉽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공통접선이거든. 공통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공통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자, 일단 공통 외접선을 먼저 해볼게. 첫 번째 그림이 공통 외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바깥에서 접하는 거지. 공통 외접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접점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를, 선분 AB를. 요거 찾는 건데 어렵지 않아. 이건 문제에서 원 두 개가 거의 다 주어지는 형태거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수직일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접점 이어주면 수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 줄 거기 때문에 중심은 다 주어질 거야. 그래서 요거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D라고 할게. 그리고 요 점에서 좀 작은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수선을 내리면 여기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면서 이건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직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다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은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R2라고 주어질 거야. 여기는 R1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요 길이. 요만큼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R1에서 R2 뺀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뭐 이용하면 돼?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 D의 제곱에서 R' 빼기 R' 제곱을 뺀 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한다. 이렇게. 됐어? 요게 이제 외접선,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또 있어. 공통 내접선은 말 그대로 안쪽에서 접한다는 얘긴데, 그림 이상해. 대충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접점 A, 여기 접점 B. 요 선분 AB 길이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접하잖아, 살짝, 그지? 느낌이.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이것도 똑같아, 사실. 이것도 그냥 직각삼각형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원의 중심이 각각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접점에다 수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선 각각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지.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중심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억지로 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서 좀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게 선을 좀 그어줘. 연장해서. 그리고 얘는
얘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주어진 거를 R1이라고 하고 요만큼을 R2라고 하면 이만큼 길이는 당연히 R1 더하기 R2겠지. 그지? 그리고 요 길이는 당연히 D라고 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 길이. 어차피 이 길이랑 또 같을 거 아니야. 또 이것도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AB의 그 선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알았지? 응? 자, 요걸로 16번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공통 외접선인데 자, 지금 다 나와 있지. 중심하고 반지름 다 나와 있어.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 찾으래. 하면 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얼마일까? 얘는 5겠네. 그지? 좀 더 큰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요만큼이 3이지. 반지름이. 맞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지? 이건 그냥 그림만 봐도 알잖아. 눈깔만 있으면 다 보이는 건데. 얼마야? 얼마지? 거리가? 9잖아, 그치? 9지. 그치? 눈깔이 없는 거야? 9잖아. 그치?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여기 반지름에 수선 내려와봐, 이렇게. 그럼 요 길이 얼마야?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3이지.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얼마겠어? 2겠지. 5에서 3 빼면 2니까.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지. 요 길이 찾는 거니까 이 길이는 어차피 이 길이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81에서 4 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루트 77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답이야. 되게 쉽지?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